자, 학습지 55페이지 스스로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9페이지에서부터 15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국민국가의 형성인데 그 앞부분 파트 1 먼저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핵심 정리 첫 번째, 빈 체제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요. 빈 체제라는 거는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의 주도로 그 빈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걸 빈 회의라고 하는데 빈 회의에서 유럽의 질서를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빈 체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 유럽의 질서라는 거는 나폴레옹 때문에 그 국경선, 유럽의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게 돼서 유럽 각국들 그 왕정들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린다라는 그 정통성 원칙에 따라서 그 빈 회의가 보수 반동 체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빈 체제라는 건 이거는 보수 반동 체제라고도 합니다. 보수적이고 옛날로 돌아간다. 라는 보수 반동 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수 반동 체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체제는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으로 수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보수 반동 체제이니만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탄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그 독일의 학생조합 운동이나 이탈리아의 그 카르보나리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운동이 여전히 되고요. 그다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서 오스만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들어갈 거는 그리스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유럽 지식인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볼리바르, 산마르틴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지원을 받고, 거기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유럽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얘기하자면 상호 불간섭주의예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상호 불간섭주의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거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간에 상호 불간섭주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로 선언을 통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메리카가 터치하지 않겠다. 미국이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서 건드리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가로 왕정 복고가 일어나요. 왕정 빈 체제의 그 하나로. 그래서 왕정 복고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의회 해산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데, 이 보수 반동 체제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겪은 프랑스인들에게,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르봉 왕가 이제 샤를 10세는 이제 루이 16세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샤를 10세를 추방을 합니다. 왕정 복고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샤를 10세를 추방하고요. 대신에 다른 부르봉 왕가이긴 한데 그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시민의 왕이라고도 별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를레앙 공작의 아들이었던 루이 필리프를 즉위를 시킵니다. 루이 필리프를 즉위를 시키고 이 입헌군주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 루이 필리프 시민의 왕에 의해서 그 왕정은 7월 왕정이 수립됩니다. 7월 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왕정해서 7월 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7월 혁명으로 이 왕정 복고가 된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가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 루이 필리프의 별명이 이제 시민의 왕이라고 했어요. 시민의 왕.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 루이 필리프가 이제 통치하는 이게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보수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특히 프랑스의
이 노동자 세력이 성장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돼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런 그 선거 형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선거권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면서 선거권을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왕정이 붕괴되죠. 7월 왕정이 붕괴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선거, 대통령 선출 이런 게 주장이 되면서 이때 제2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죠. 이때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더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월 혁명이 되게 중요한 혁명이거든요. 이 2월 혁명을 계기로 주변에 오스트리아나 그 다른 나라들에게 특히 이게 확산이 되면서 빈체제가 무너졌어요. 빈체제가 무너진 게 이제 2월 혁명이에요. 이걸 2월 혁명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루이 나폴레옹이 좀 대통령으로 있고 그냥 있었으면 됐을 텐데 루이 나폴레옹이 삼촌 같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큰아빠거든요. 그 나폴레옹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 루이 나폴레옹도 큰아빠 같은 그 황제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해서 쿠데타로 장악하니까 약간 반위협적인 그런 상태로 만든 후에 국민투표에서 나폴레옹 3세가 되면서 그 제2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독재 정치하고 대외 팽창 정책 추진하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프로이센에게 이때 이제 조약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프로이센하고 이제 그 전쟁 끝나고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프랑스 내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그 루이 나폴레옹을 몰아내려는 이제 황제 폐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책임을 묻고서 이제 황제 폐위를 하게 되거든요. 황제 폐위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사회주의자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때 왕당파 의원들이 되게 많이 집권을 했어요. 그것에 불만을 품고서 파리에만 이 혁명파들이 코민이라는 걸 세웁니다. 파리의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민중 저항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자와 노동자의 자치 정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파리 코민이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그 혁명파가 정부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수파였던 이제 왕당파가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공화정, 제3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공화정이 이 짧은 시간에 2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루이 나폴레옹이 이제 대통령 제2공화정 있죠? 제3공화정, 제1공화정은 물론 국민공회 때였고요. 그래서 제3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종교적 차별을 철폐를 해요. 그 찰스 2세 때 찰스 2세가 이제 카톨릭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의회가 심사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법이라고 해서 이 심사법이라는 거는 그 영국 국교도만 관직 진출 가능하게 하는 게 심사법이에요. 그래서 국교도 이외에는 그 관직 진출 못하게 하는 게 심사법인데 이거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해방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너무 우리가 국교를 억압한 것 같아. 종교적 자유 줄게라고 이제 종교적 자유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선거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요. 뒤에 우리 이제 산업혁명 배우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이제 도시로 집중을 하면서 선거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주는 1차 선거법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차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상공업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만 노동자에게 주지 않으니까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해서 이 1차 선거법 개정이 시작점이 돼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거권 개정 운동이에요. 선거권 개정 운동.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인민원장과 같은 선거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그 결과로 2차 선거권 개정, 3차 선거법 개정 이런 개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도시 노동자, 농민층들이 그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권의 개정과 맞물려서 정치적 자유와 맞물려서 경제적 자유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곡물에 뭐 세금을 매기는 곡물법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배를 영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항해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다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이 영국의 이제 선거권 그 개정 운동은 본 수업 때 또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발전을 볼 텐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자유주의적 청년 장교들이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면서 이제 입헌군주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요. 대신에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계속하죠. 이 남하 정책의 목적은 부동항 획득입니다. 부동항 획득.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추진하면서 남하 정책을 펼칠 때 그때 이제 아시아의 국가들과 부딪힌 게 바로 크림 전쟁이에요. 크림 전쟁. 이게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붙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특히 영국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싫어해서 크림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패배를 하게 되고요. 발트해 진출은 실패를 하게 되죠. 이 크림 전쟁의 패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러시아에는 농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내정 개혁을 했는데 이 지식인들이 이 농노 해방령 자체를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지 않고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인 브나르도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브나로드 우리 한국사 배울 때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 계몽을 위한 사회 변혁 운동이 러시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탄압과 농민의 무관심으로 실패하고 결국에 알렉산드로 암살까지 이어져요. 알렉산드로 2세 암살까지 이어지고 황제가 죽었잖아요. 짜르가 죽었으니까 이 자유주의 운동 때문에 황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차르는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해서 이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물결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다른 나라와 관련된 얘기들은 다음 스스로 핵심 정리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